검찰의 과거사 관련한 12가지 항목 중에 이제 김학의 그 동영상 관련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벌금까지 받으신 분이 또 앞에 계셔서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원래요. 처음에 그 사건이 그게 아니었어요. 원주 별장, 마약, 성접대, 집단 성행이 뭐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사회 유력층이 앞에 들어갔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할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때 당시 사건을 돌이켜보면 11명에서 12명 정도의 사회 유력층이 마약 공급자도 마약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압수수색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임죄 먹고 그리고 나서 집단 섹스를 한 거죠. 춤도 추고 영상도 일부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유야무야 했고요. 이후에 그거를 이슈화시켰던 처음에 그 문제를 시켜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문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고발문의 원고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저 같은 네티즌들 있죠. 네티즌들을 45명 정도를 집단 고발하면서 이게 이제 사건이 무모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그 섹스 영상을 보고 김학의가 없었는데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제가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2심 판사가 나 이거 판결 못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2년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더니만 갑자기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벌금형을 200에서 30만 원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판결. 근데 이 와중에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영상 보자. 판사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검사한테. 그런데 검사가 판사한테 거짓말을 칩니다. 데려온다겠다가 그걸 봤다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봤냐 했더니 아니대. 옆에 경찰이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줬대.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이. 그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재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30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해서 저도. 이 사건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불거졌냐라면 이게 국정원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직 차장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업자까지 껴있었죠? 그럼 뭔가 거대한 박근혜 남자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를 둘러싼 뭔가 법률적인 특혜들이 오가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 차원에서 지금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 이런 문화가 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김학의 것만 드러난 건가요? 충격적이긴 해요. 여기 뭐 이제 사실상 반강제로 또는 뭐 어떤 꿰매에 빠져가지고 가셨던 가정 있는 그냥 주부들이잖아요. 여기 최은재 목교서 네. 집단으로 성행위하고 그걸 동영상 남기고 그래서 그거를 김학의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불거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비님이 이제 RT 한 번 했다가 이제 벌금 맞고 앞으로 계획은요, 신비님? 재심 청구해야죠. 참. 어쨌든 아까 그 질문이 굉장히 잘했는데 공직문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문화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저는 공직사의 고위급들은 특히 검찰은 군대 조직과 비슷한 거거든요. 계급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인품이 뛰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품으로 따르는 리더십이 있고요. 이 인품이 없고 후배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게 하거나 또는 내가 청탁받은 윗사람으로부터 내 주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을 아래 권한을 갖고 있는 아래 검사 또는 공무원들에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룸사롱에 가서 같이 옷 벗고 떡 치는 거예요. 니랑 내가 한 몸이야.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여기서 그 라이스 케이크가 왜 나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쁜 짓들을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이거는 조직 문화고요. 이게 가장 심한 게 어디라고 했죠? 삼성이잖아요. 네, 삼성 문화들이 공직사회로 다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폭탄주, 대포주, 이거 영화에서 보면 여기 3잔씩 올려서 10초 안에 마시는 거 이제 다 삼성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권 PD가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다. 검사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검찰뿐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야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급 접대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제가 절반 정도는 고위공무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위공무원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검찰과 그리고 판사들 이 사람들의 그 조직 문화는요. 여자를 룸사롱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성의 관념이 여성이라는 그 여성에 대한 관념이 단지 나의 배설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은 존중이고 뭐고 이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도 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성추행하고 뭐 이러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하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법고시가 없어진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게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게 좀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없다고 그런 문화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 그리고 그 조직을 강력하게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법원이. 그런데 검찰이 그렇잖아요. 법원과 검찰이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렇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런데 인권의 최후 보루인 곳이 집단이 너무 그동안에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다 보니까 제일 후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노했죠. 기억나시죠? 직무에서 특징검사가 있지 않나. 스폰서를 둬서 여검사가 바람을 피지 않나. 온갖 추태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현주소예요. 이들을 빨리 개방해야 되고요. 이들의 고난을 덜어줘야 됩니다. 무거운 어깨 덜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선정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도 포함이 됐네요.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아주 강하게 검찰을 공개 비판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입니다. 오늘 연결해 봅니다. 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었죠? 우선 2013년 그 3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죠. 예. 갑자기 그 동영상에 대한 화제가 떠돌게 됩니다. 예. 시간에. 예. 서초경찰서의 고소사건에서 확보된 CD 속 영상에 그 상당히 좀 난잡한 성적인 그 행위들이 나오고 예. 그것이 성접대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냐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거명이 됐었어요. 네. 이 영상 중 일부 유출돼서. 예. 그래서 많은 분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뭐 고소도 한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이 예. 이제 김학의 법무차관이라는 지목이 이루어지면서 아하. 경찰에서도 국가수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본인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이것이 과연 접대냐 예. 아니면 성폭행이냐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검찰에서 그 모두를 다 덮어버리고 증거 불충분하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죠. 경찰은 동영상 원본 확보해서 국가수나 민간연구소 분석까지 다 했었죠? 다 했죠. 민간연구소 분석도 다 하고요.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인 것 같다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까? 네, 경찰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도 본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종국에는 수긍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증거 불충분이 되고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안 나섰었죠. 예.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 사건 자체에 피해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혐의로 검찰이 종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네. 동영상 속 여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네.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014년 7월이었죠, 아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피해자분이 고소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전에 2013년 그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전에 예. 청와대에 이분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대통령 각하 본인의 이 피해에 대해서 정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학의 차관 실명 밝히고 또 윤모 씨라는 그 주범격이죠. 이 사람 실명 밝히고 예.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잔혹한 그 성적 고문과 협박과 강요와 촬영된 영상의 가족에 대한 유포 이런 것들을 겪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밝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검찰이 또 수사한 결과 그것도 또 무혐의라면서요?
네, 검찰이 계속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고요. 어허. 그 당시만 해도 그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 취하를 해주면 없었던 일이 되니까요. 예. 그런데 계속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예.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어허. 결국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로 덮어버렸죠. 예. 아니, 본인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이런 성접대 내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무혐의가 났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그렇죠. 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고요. 그냥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박유천 씨였던가요? 유명 연예인과 예. 관련된 성추행 예. 문제에 있어서 예. 피해 여성이 무고죄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네. 그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렸죠, 검찰이. 네. 처음에 검찰이 무혐의 내릴 때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전 경찰대 교수 자격으로 네네. 트위터에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 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네. 그 별 억지 논리라는 게 어떤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검찰의 이 무혐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죠.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네. 흠집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 뭐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과연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약물을 사용해서 그 피해자를 좀 혼란시키게 환각 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약물을 판 그 약물 마약 공급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예. 그런 주장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김학의가 예. 약물 제공한 자가 또 윤 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물 제공한 자가 제공했다고 해도 그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들을 계속 내세웠던 거죠. 네. 지금 말한 윤 씨가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고요. 네, 맞습니다. 네. 피해 여성들은 윤 씨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강간도 하고 계속해서 이 동영상 촬영해서 가족들한테 유포하고 성적으로 사육당했다는 식의 표현들을 쓰던데 맞습니다. 당시 네. 윤중천 씨도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 받은 게 없는 거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로 나왔죠. 네. 가장 가벼운 부분만 인정을 해서 예. 만약에 윤중천 씨가 중형을 받으면 혼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불 거기 때문에 네. 김학의 차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재계, 정계, 유력 인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중천 씨에게 그냥 무혐의를 해주면 사회적 반향이 클 테니까 예. 아주 가벼운 혐의만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죠.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허. 적용된 혐의 자체가 특수강간죄였고요. 예.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피해자가 계속 아마 그 진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했던 현장에 여러 정황들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요. 예.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 그렇죠. 증거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약물, 마약의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도 다 확보가 돼 있었던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네요. 그럼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의지만 있다면. 계속 의지만 있다면 이런 표현 쓰시는데 왜 의지에 뭔가 의심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검찰 진상규명
그 위원회인가요? 그 예. 외부 기구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외부 인사들이니까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초기에 은퇴 의혹이 있다. 음흠. 그러므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아서 어허. 제 식구의 문제, 그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상당히 심각한 여러 명의 검사들이 다 다쳐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가 제가 사실 좀 그 신뢰가 안 가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그 당시 2013년, 14년 이 사건 검사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재 라인에 있었던 부장검사, 알겠습니다. 부장검사 위에 고검장. 네.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한 12가지 항목 중에 이제 김학의 그 동영상 관련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벌금까지 받으신 분이 또 앞에 계셔서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웃기지 않아? 원래요, 처음에 그 사건이 그게 아니었어요. 원주 별장, 마약, 성접대, 집단 성행위. 집단 성행위 뭐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사회 유력층이 앞에 들어갔죠.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할복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근데 그때 당시 사건을 돌이켜보면 11명에서 12명 정도의 사회 유력층이 마약 공급자도 마약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압수수색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임죄 먹고 그리고 나서 집단 섹스를 한 거죠. 춤도 추고 영상도 일부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유야무야 했고요. 이후에 그거를 이슈화시켰던 처음에 그 문제를 시켜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문서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고발문의 원고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저 같은 네티즌들 있죠. 네티즌들을 45명 정도를 집단 고발하면서 이게 이제 사건이 무모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면 그 섹스 영상을 보고 김학의가 없었는데 김학의를 음해할 목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제가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2심 판사가 나 이거 판결 못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2년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더니만 갑자기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벌금형을 200에서 30만 원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판결. 근데 이 와중에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영상 보자. 판사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검사한테. 그런데 검사가 판사한테 거짓말을 칩니다. 데려온다겠다가 그걸 봤다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봤냐 했더니 아니대. 옆에 경찰이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줬대.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상이. 그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남았으니 재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30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재심 청구를 해서 저도. 이 사건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와서 불거졌냐라면 이게 국정원 직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직 차장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친다면 업자까지 껴있었죠. 그럼 뭔가 거대한 박근혜 남자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를 둘러싼 뭔가 법률적인 특히 니캉 내가 한 몸이야.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돼. 여기서 그 라이스 케이크가 왜 나와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쁜 짓들을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아. 이거는 조직문화고요. 이게 가장 심한 게 어디라고 했죠? 삼성이잖아요. 네, 삼성 문화들이 공직사회로 다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폭탄주, 대포주, 이거 영화에서 보면 여기 3잔씩 올려서 10초 안에 마시는 거 있죠. 다 삼성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권 PD가 질문한 내용 중에 저는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다. 검사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검찰뿐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야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급 접대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제가 절반 정도는 고위공무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위공무원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뭐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검찰과 그리고 판사들 이 사람들의 그 조직 문화는요. 여자를 룸사롱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성의 관념이 여성이라는 그 여성에 대한 관념이 단지 나의 배설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은 존중이고 뭐고 이거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오가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 차원에서 지금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 이런 문화가 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김학의 것만 드러난 건가요? 충격적이긴 해요. 여기 뭐 이제 사실상 반강제로 또는 뭐 어떤 꿰매에 빠져가지고 가셨던 가정 있는 그냥 주부들이잖아요. 여기 최현재 목요서 네. 집단으로 성행위하고 그걸 동영상 남기고 그래서 그거를 김학의가 이제 박근혜 정권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이 되니까 이제 그렇죠. 불거진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비님이 이제 RT 한 번 했다가 이제 벌금 맞고 앞으로 계획은요, 신비님? 재심 청구해야죠. 참. 어쨌든 아까 그 질문을 굉장히 잘했는데 공직문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문화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저는 공직사의 고위급들은 특히 검찰은 군대 조직과 비슷한 거거든요. 계급제가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인품이 뛰어나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인품으로 따르는 리더십이 있고요. 이 인품이 없고 후배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게 하거나 또는 내가 청탁받은 윗사람으로부터 내 주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을 아래 권한을 갖고 있는 아래 검사 또는 공무원들에게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룸사롱에 가서 같이 옷 벗고 떡치는 거예요. 성추행도 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성추행하고 뭐 이러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예요. 우리하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법고시가 없어진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드는 게 사법시험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게 좀 잘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없다고 그런 문화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 자체 그리고 그 조직을 강력하게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최후의 보루잖아요. 법원이. 그런데 검찰이 그렇잖아요. 법원과 검찰이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렇죠. 법치국가에서는. 그런데 인권의 최후 보루인 곳이 집단이 너무 그동안에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다 보니까 제일 후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노했죠. 기억나시죠? 직무에서 특징검사가 있지 않나. 스폰서를 둬서 여검사가 바람을 피지 않나. 온갖 추태들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현주소예요. 이들을 빨리 개방해야 되고요.